도연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설인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야근이라고 했던 아내가 갑자기 집에 일찍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죠. 무심코 답장을 보내려는 순간 도연의 시선이 메시지 목록에 멈췄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민규, 메시지 내용은 짧지만 명확했습니다. 오늘도 당신 품에서 잠들고 싶어. 설인의 대학 동창이라고만 알고 있던 민규의 메시지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호흡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7회 동안 함께한 아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설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했습니다. 설인의 얼굴에서는 어떤 흔적도 읽을 수 없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대화, 음식 맛은 어땠는지, 회사 일은 어땠는지. 하지만 도연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인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도연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겉으로는 업무를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민규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죠.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38살 설인과 같은 대학 출신, 현재는 중견 투자회사 팀장, 결혼은 하지 않았더군요. 도연은 민규의 프로필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잘생긴 얼굴,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명품 시계를 찬 손목. 도연은 자신과 민규를 비교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설인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어쩌면 자신이 너무 일에 몰두한 탓일까? 아니면 설인과의 관계가 식어버린 걸까?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직접 추궁하는 것은 쉬운 일이겠지만 그것이 최선일까? 도연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말이죠. 인생은 때로 체스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의 감정에 휘둘려 말을 움직이는 것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체스판을 펼쳤어요. 이제 그는 상대방의 모든 수를 지켜보며 완벽한 한 수를 준비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설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미소 지었죠. 그 미소 뒤에는 이미 다음 행동에 대한 계획이 서 있었어요. 도연은 민간조사 업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한 업체는 평판이 좋고 비밀 보장에 철저했죠. 첫 만남에서 조사관은 도연의 상황을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아내의 외도, 의심 증거 수집의 필요성,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도연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조사관은 일주일 안에 첫 보고서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죠. 팀장은 도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다가오는 승진 심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암시했어요. 동료들은 도연의 달라진 집중력에 놀라워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관으로부터 첫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설인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디자인 강의를 핑계로 외출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민규와 함께였죠. 사진 속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도연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직접 아내의 행적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다음 화요일 도연은 반차를 내고 멀리서 서린을 따라갔습니다. 서린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죠. 2시간 후 민규와 함께 나오는 모습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와 배신감으로 핸들을 꽉 움켜쥐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린과 민규는 작년 도연과 서린이 결혼기념일에 갔던 제주도 펜션에도 다녀온 흔적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여행 사진이 민규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도연이 서린에게 선물했던 목걸이를 하고 찍은 사진도 있었죠. 도연은 그 사진들을 보며 모든 감정이 무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린은 평소와 다름없이 도연을 반겼습니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서린은 디자인 강의가 어땠는지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도연은 그 거짓말을 들으며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도연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냉정한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도연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도연은 조용히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규에 대한 조사도 계속됐습니다. 민규의 회사 직위 재정 상태, 약점까지 도연은 모든 정보를 수집했어요. 체스판 위의 모든 말들이 이제 도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수를 둘 차례였죠. 세상은 때로 가면무도회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가면이 벗겨질 순간이 옵니다. 도연은 인내심을 갖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회사 인근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민규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민규는 도연을 알아보고 먼저 다가왔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며 서린의 남편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죠. 도연은 평정심을 유지하며 미소로 응대했습니다. 민규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민규는 서린과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디자인 프로젝트로 다시 연락하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죠. 도연은 그의 거짓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민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느끼며 점점 더 단단한 마음이 되었어요. 대화 중에 민규는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딴에 승승장구 중이라고 했죠. 도연은 관심 있는 척 질문을 던지며 정보를 끌어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나중에 도연의 복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민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민규는 도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였죠. 도연은 감사하다며 자신의 명함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에 식사라도 함께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민규가 떠난 후 도연은 그의 명함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갑에 넣었죠. 집에 돌아온 도연은 서린에게 민규를 만났다는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서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쳤다고 대답했어요. 서린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캐물었습니다. 도연은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가볍게 넘겼죠. 그날 밤 서린은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도연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에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민규와의 만남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었죠. 다음 날 도연은 민규의 회사에 대한 조사를 더 자세히 진행했습니다. 민규가 언급했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죠. 도연은 금융권 지인을 통해 민규의 회사가 최근 몇몇 투자건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정보는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었어요. 한편 조사관은 설인과 민규의 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다는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심지어 설이는 도연과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기록도 발견되었어요. 도연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7회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도연은 조사관에게 설인의 노트북을 몰래 해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도연은 이미 그런 경계를 넘어선 상태였어요. 며칠 후 조사관은 설인의 이메일과 메시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설인은 민규에게 도연을 이혼하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썼습니다. 의도적으로 다툼을 유발하고 도연이 화를 내게 만들어 이혼의 빌미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연은 이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아내와 민규는 자신을 배신하고 함정에 빠뜨리려 계획하고 있었죠. 하지만 도연은 이미 그들보다 몇 수 앞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었어요. 인생은 때로 겉모습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죠. 하지만 도연은 이제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혼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모든 증거를 제시했어요. 변호사는 도연이 수집한 증거들이 매우 탄탄하다며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죠. 도연은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모든 재산 내역을 정리하고 설인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세무사와의 상담도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혹시 모를 세금 문제에 대비했죠. 이혼 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미리 파악했습니다. 도연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리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민규에 대한 조사도 계속됐습니다. 도연은 민규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었죠. 민규가 자랑했던 대형 프로젝트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일부 정보를 왜곡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도연은 금융감독원에 익명으로 제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때가 되면 민규의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었죠. 집에서 도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설이는 점점 더 도연과의 대화를 피하고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일부러 다툼을 유발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거나 도연의 행동을 트집 잡았죠. 하지만 도연은 그런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차분하게 대응하며 설인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만들었어요. 도연의 냉정함에 설인은 점점 더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이혼의 빌미를 만들려 했지만 도연이 전혀 반응하지 않자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죠. 어느 날 설인은 도연에게 직접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며 각자의 길을 가자고 했어요. 도연은 마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듯 놀란 척했습니다. 시간을 달라며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죠. 그 순간 도연은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설인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연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진행 중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것입니다. 도연은 설인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었죠. 회사에서는 도연의 승진이 확정됐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이죠.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도연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과 가정에서의 위기가 동시에 찾아온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이 승진이 앞으로의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안정적인 경제력은 이혼 후에도 큰 자산이 될 테니까요. 승진 축하 자리에서 도연은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보니 설이는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친구 집에서 며칠 지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메모를 읽고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친구 집이라 아마도 민규의 집이겠죠. 도연은 설인이 없는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요한 공간에서 자신의 계획을 마무리했어요.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도연은 설인과 민규가 무릎 꿇을 날을 생각하며 차분히 미소 지었죠. 인간관계는 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복수 용서 혹은 무관심. 도연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설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인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물었죠. 어디 있었어? 설인은 친구 집에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라도 마실래? 설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도연은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직접적인 대화를 나눌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거실로 돌아와 커피 2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설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도연의 차분한 목소리에 설인은 긴장한 듯 자세를 바로 했죠.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널 사랑했어. 정말로 7해 동안 한순간도 의심한 적 없었지. 설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민규라는 사람 알아?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도연은 설인의 반응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디자인 강의 간다고 했던 날들 호텔에서 그와 만났다는 것도 알아요. 설인은 입술을 깨물며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도연은 이제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결혼기념일에 갔던 제주도 펜션에도 그와 함께 갔더군. 내가 선물한 목걸이를 하고 찍은 사진도 봤어. 설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내 마음이 정말 궁금해.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설인은 갑자기 자세를 바꾸며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민규와 관계가 있어. 당신과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당신은 항상 일만 했잖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야. 내가 바빠서 나를 배신한 거야. 설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설인의 노트북에서 찾아낸 이메일 출력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또 뭐라고 설명할 거야. 의도적으로 다툼을 유발해서 이혼의 빌미를 만들겠다는 이 계획은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도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난 이제 너와 이혼하겠어.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다 수집했고 변호사도 만났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법적으로 최소한이 될 거야. 설인은 자신이
민규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일 변호사가 이혼 서류를 보낼 거야. 서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죠. 그리고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민규는 적어도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줬어. 도연은 그 말에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그에게 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내일까지 짐을 빼. 서리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연의 마음을 대변하듯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때렸죠. 도연은 서린이 민규를 만나는 날에 맞춰 다음 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민규에 대한 복수였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일어났을 때 서린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간 후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짧은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미안해. 도연은 그 편지를 읽고 담담하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익명으로 금융감독원에 제보했죠. 민규의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체스판 위의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복수심으로 변할 때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도연은 이제 그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이틀 후 도연은 아침 뉴스를 보다가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민규의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특별 감사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투자 유치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도연은 차분히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익명 제보가 빠르게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어요. 도연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팀장으로서 첫 업무가 시작되는 날이었죠. 동료들의 축하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배정받았습니다. 도연은 일에 몰두하며 개인적인 문제를 잠시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서린이었죠.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만날 필요 없어. 이혼 서류는 내 이메일로 보냈으니 확인하고 서명해서 보내줘. 서린은 계속해서 만남을 요청했지만 도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녀와 대면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서린이 아직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가진 증거로 볼 때 재판으로 가더라도 도연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우연히 민규를 마주쳤습니다. 민규는 초췌한 모습이었죠. 회사가 감사를 받으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민규는 도연의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린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죠. 도연은 민규와 헤어진 후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규는 아직 도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천천히 걸으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민규의 회사는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것이었죠.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유일한 친구 준호였죠. 준호는 도연의 상황을 듣고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이렇게 복수하는 게 너에게 좋은 일이야?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의 질문이 마음 깊은 곳을 찔렀기 때문이었죠. 나는 그저 정의를 바로잡고 싶었어. 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 마음 이해하지만 너 자신도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텅 빈 집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함께 찍은 사진들, 서린이 좋아하던 화분들, 그녀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옷장. 도연은 이제 이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민규였죠.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규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저 정말 죄송합니다. 서린이랑 그런 사이인 거 알고 계시죠?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민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회사도 망가지고 서린도 이제 저를 떠났어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규 씨,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도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도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복수는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따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도연은 자신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순수했던 자신은 이제 없었죠. 일주일 후 도연은 신문을 펼쳐보았습니다. 민규의 회사가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어요.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기사에는 민규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검찰청을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도연은 담담하게 신문을 접었습니다. 민규의 추락은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었죠. 서린으로부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보낸 이혼 서류에도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변호사는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도연은 동의했죠.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법원에서 이혼 소송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서린에게는 소장이 송달될 것이었어요. 도연은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린과 민규의 불륜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들, 녹취록, 이메일 내용까지 도연은 철저하게 준비했죠.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도연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서린이었죠. 내일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만남에 응하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약속 장소인 한적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서린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오자 서린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던 흔적이었죠. 도연은 서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도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도연은 무표정하게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야. 민규와의 일은 실수였어.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깊어졌어. 내가 일에 너무 몰두해서 나는 외로웠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이 무슨 소용이 있지? 너와 민규는 나를 이혼시키려고 계획까지 세웠잖아.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건 잠시 혼란스러웠을 때 한 생각이야. 지금은 그런 마음 전혀 없어. 민규도 이제 만나지 않아. 그의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어.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돌아오고 싶다는 거야. 회사가 망해가는 민규보다 팀장으로 승진한 내가 더 나아 보이는 거지설이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너를 사랑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도연은 차가운 눈으로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는 끝났어. 설인 내일 법원에서 보자.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인은 도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도연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도연은 설인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섰죠. 밖으로 나온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설인을 만난 것은 옳은 선택이었어요. 이제 도연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련이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었죠. 다음날 도연은 법정에 섰습니다. 설인도 출석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둘 공개되었어요. 판사는 차분하게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설인의 변호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죠. 모든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판사는 도연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위자료 청구도 인정되었습니다. 설인은 울음을 참으며 법정을 나섰죠. 도연은 평온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어요. 법원을 나서는 길에 도연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민규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였습니다. 도연은 담담하게 뉴스를 지켜봤어요. 이제 민규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도연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복수를 이루었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이긴 것 같지만 모두가 패배한 게임 같았습니다. 도연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때로는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도연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도연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가깝고 전망이 좋은 곳이었어요. 모든 가구와 인테리어를 새롭게 꾸몄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싶었죠. 새로운 공간에서 도연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으로서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경영진의 신뢰를 얻었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보냈어요.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말이면 도연은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등산 사진, 촬영 요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혼자만의 시간이 때로는 외롭기도 했지만 도연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도연은 뉴스에서 민규의 재판 소식을 접했습니다.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죠. 회사는 이미 파산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뉴스를 보며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어요. 더 이상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죠. 설인에 대한 소식은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어요. 디자인 일은 계속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많이 위축되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설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미움, 연민, 그리고 희미한 그리움까지.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호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연은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무릎 꿇는 걸 보고 싶었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지. 하지만 그게 내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주진 않더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복수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것이니까 내 마음의 상처는 내가 직접 치유해야 해. 도연은 준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죠. 도연은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처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상담사는 도연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도연은 점점 더 평온해졌습니다. 가끔 설인과의 추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한 장이었을 뿐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이제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도연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도연은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도연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들어보니 대학 시절 후배였던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도연도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도연은 그녀와 대화하며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도연과 지은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죠.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연은 베란다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자신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죠.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모든 조각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무릎 꿇는 순간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도연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복수가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